자, 다음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일 때 이 방정식의 음수인 두 근의 합을 계산하랍니다. 4차 방정식이죠. 근이 최대 몇 개요? 근이 몇 개요? 4개죠. 4차 방정식 근이 4개입니다. 근데 개수가 모두 유리수죠. A만 유리수면 개수는 다 유리수가 될 테니까. 그럼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일단 2차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괜찮죠? 어떻게 작성하냐면 x가 1 플러스 루트 5 나머지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얘네 둘을 근으로 가는 2차식을 작성하려면 x제곱 두 근의 합 2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뒤는 두 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하면 합차가 돼서 마이너스 4 이런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저 4차 방정식은 x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6이라는 저 4차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얘랑 그 다음에 이게 x제곱이면 여기도 x제곱이 있어야 x4차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1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뒤에 플러스 4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를 모르냐면 1차항 계수를 모르는 거예요. 1차항은 그냥 bx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게 괜찮나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3차항 계수가 0이죠. 0x 세제곱. 아니면 2차항 계수가 a죠. 아무래도 0x 세제곱이라는 3차항 계수가 0이 됐으니까 여기서 3차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3차가 나오려면 여기 2차랑 여기 1차를 곱해야죠. 그래서 b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차랑 여기 2차를 곱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리고는 안 되죠. 3차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경우밖에 없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3차항 계수니까 b-2는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0x 세제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b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얘가 2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남은 건 이건 지우고 남은 건 어차피 좀 우리는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음수인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돼요. 이 방정식 음수인 두 근의 합. 음수. 내가 미쳤군요. 아, 진짜 뭐 하는 짓이? 아까부터 미안합니다. 오늘 지금 아까보다 좀 전부터 자꾸 팔이 아파서 자꾸 필기할 때 이제 힘이 들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네요. 이게 곱하기 플러스 이게 상수항이 16이니까 이거 곱해서 16 나와야 된다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썼네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신 차릴게요. 근데 팔이 진짜 너무 아파서 갑자기 팔이 아프죠?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계산. 아까 여기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를 만약 내가 B라고 뒀으면, 이렇게 B. 됐죠? 그래서 이게 틀리긴 했는데, 여기 아까 3차항 계산할 때, 여기가 3차항이 0x 세제곱이었잖아요. 3차항 계산할 때 어차피 이 상수항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b 할 때 이게 2x가 들어가는 거는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이렇게 이제 주어진 이 4차식이 이렇게 됐고 결론은 이 4차 방정식 0이 된다는 뜻은 요 2차식 두 개의 곱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면 음수인 두 근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이 식 있죠? 여기 방정식은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5 나머지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이 중에 음수인 거는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음수인 건 하나는 이게 나왔어요. 1 마이너스 루트. 그럼 나머지 여기서 음수인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근의 공식 집어넣어야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럼 x는 x 앞에 짝수니까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가 5가 돼요. 근데 근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건 양이죠.
네,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얘가 음이네요. 두 개 음수군이니까 여기서 음수군 하나 나왔고 나머지 음수군 여기서 하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두 음수군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2 루트 5가 두 음수군의 합이 됩니다. 여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할 게 엄청 많은데 핵심적인 내용만 일단 해봅시다.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1이 돼요. 당연히 x는 1일 겁니다. 근데 1 말고도 근이 2개 더 있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나는 1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나머지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항시켜서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그럼 3차 빼기 3차니까 인수분해하면 3차 빼고 앞에 거 제곱, 2를 곱하면 부호 반대, 뒤에 있는 거 제곱. 이렇게 되면 알겠나요? 그래서 두 개의 가로를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됨에 따라 근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0이 되는 x값은 1이라는 실수의 근이죠. 실수로 존재하는 근. 근데 얘가 0이 되는 근을 보니까 얘가 보이면 반사적으로 얘가 보여야 돼요. x세제곱 1이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도 0이다. 이걸 떠올려야 돼요. 혹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다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근을 구해보는 겁니다. 이 근을 구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걸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와서 루트 3i 이렇게 표현돼요. 이건 허수죠. 결론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3개 중에 하나는 실수 1이고 나머지 2개는 허수란 뜻이에요. 근데 이 허수를 책에서 이 허근을 이렇게 썼어요. 이게 W가 아니고 오메가라고 있는 그리스 소문자인데 오메가라고 읽어요. 읽을 때는 오메가. 그 다음에 이게 W냐 오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허근,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2개의 허근을 이게 오메가로 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허근 2개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루트 앞에, i 앞에 부가 반대인 켤레 무리수죠. 켤레 복소수죠.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누구를 만족하는 근이냐면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겠죠.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인 동시에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인 거예요. 그럼 그랬더니 이제부터 이제 이 허근 오메가에 대한 성질이 시작돼요. 첫 번째, 오메가나 오메가 바는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죠. 그러니까 대입이 가능해져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 또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가로친 이유는 보통 이쪽이 좀 더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친 건데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근은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도 대입이 가능하거든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또는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공식들, 허근 오메가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들, 가장 중요한 공식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여기는 오메가는 오메가 바는 여기는 아까 말한 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 배웠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 뭐라고 배웠냐면 두 근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근인데 두 근을 더한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이 2차 방정식에 마이너스 a분의 b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 두 근의 곱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게 되면 a분의 c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여기 오메가가 이 식을 만족하죠. 여기다 쓸게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을 만족해요. 양변을 오메가의 제곱으로 나눠봐요.
그럼 좌변은 오메가 하나 남고 우변은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남을 거예요. 됐나요?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서로 같은 값이에요. 아니, 오메가로 나눠봅시다. 오메가로 나눠봅시다. 오메가 하나로. 그럼 오메가로 나누면 좌변은 오메가 제곱, 우변은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식도 있죠. 곱했을 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었잖아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봐요. 얘도 똑같이 오메가로 나눠요. 그럼 얘는 오메가 약분하면 오메가 바가 남고 이거는 오메가 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 세 개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은 서로 같은 값이에요. 얘는 바고 얘는 분의 1입니다. 이렇게 또 추가로 두 개.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되셨나요? 이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 고스란히 있어요. 그대로. 이거 여기 있고 얘 여기 있고 이거 합곱 여기 있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오메가 분의 1이 여기 있고. 아셨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보면 얘를 보는 순간, 연습을 어떻게 되냐면 얘를 보는 순간 얘가 떠올라야 되고요. 이거 두 개를 보는 순간 이 네 개가 주룩 하고 떠올라야 돼요. 가능하면 이 근의 모양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i. 저런 근이 오메가랑 나머지랑 오메가 바가 된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밑에는 얘는 뭐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게 플러스 1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성립해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넘어가 비슷한 형태니까요. 빨리 할게요. 넘어가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죠. 얘는 인수분해예요. x 플러스 1 인수분해 공식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해야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근은 3개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 2개. 근데 마이너스는 실근이고 지금 우리는 허근을 공부하는 이쪽 파트에서만 허근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건데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한 허근은 오메가로 한다면 오메가는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식을 만족하는 근이니까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이거 기본 공식으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이 방정식의 근이었죠. 그럼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 1이 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a분의 c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 쟤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아요. 얘는 근데 곱은 똑같거든요. 양변 오메가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그럼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도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이렇게 세 개가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얘네가 다 같은 값. 여기 있는 내용이 다시 여기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선생님도 처음에 이걸 배우자마자 저런 것들 다 기억나지는 않았었어요. 이거 뭐 머리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이걸 한 방에 다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내용도 좀 복잡하고 관계성도 좀 더구나 오메가라는 처음 배우는 기호도 있다 보니까 이게 관계성을 쉽게 금방 알아차릴 만큼 쉬운 내용도 사실은 아니에요. 조금 복잡하고 외워야 될 게 또 제각각이기 때문에 다 외워야 돼서 한동안 아마 이것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하다고 그러니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기억하셔야 된다. 이게 x세제곱은 1 또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허근 오메가에 대한 성질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여기를 좀 더 추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빨간색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빨간색들은 주로 언제 쓰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주로
오메가 세제곱에 관련된 내용들은 오메가의 고차식 풀이 있죠. 차수가 높은 것들. 3차, 4차, 5차, 10차, 100차 이렇게 차수가 높은 항이 나오면 이걸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얘는 고차식에도 쓰이긴 쓰이는데 이렇게 차수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 있죠.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그럼 차수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뜻은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9제곱, 오메가 8제곱 이런 식으로 차수가 연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배열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얘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속 차수 3차, 2차, 1차 혹은 5차, 6차, 7차 이렇게 연속 차수 나오면 얘를 좀 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쟤는 좀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등식의 변형, 식 변환했을 때도 많이 쓰여요. 식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 저 식에서 저기 등식이니까 오메가 제곱만 남겨요. 그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오메가에 대한 2차식이 오메가에 대한 1차식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근데 꼭 얘만이 한 건 아니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만 남기면 얘는 넘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값이 돼요. 혹은 이게 오메가만 남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1차를 2차로 변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 형태로 식 변환할 때 이 등식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합곱 당연히 합곱 써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은 좀 자주 안 쓰이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자주 안 쓰이긴 해요. 근데 알아두면 오메가 제곱 대신에 오메가 바, 오메가 분의 1을 대신 대입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좀 더 내용이 쉬워지긴 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눈으로 할 수 있는 건 눈으로 할게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x 세제곱 1을 만족하는 오메가는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 1. 그럼 오메가 9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결론은 1의 세제곱 1이 돼요. 얘는 뭐였죠 아까? 이거 보면 생각나야 될 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따라서 얘는 넘어가면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이걸 보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거기에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이거 아까 공식 있었던 겁니다. 얘네들은. 얘는 a분의 c 1 공식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분해 봐요. 이거를 오메가로 통분하면 얘는 분자가 오메가 제곱이 돼야 되고 오메가 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렇죠? 통분하면 그럼 이거 오메가로 통분하게 되면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인데 아까 위에서 우리가 뭐를 알아냈냐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 걸 알아냈죠. 여기는 분자를 보니까 요거 두 개 남기고 얘 넘기거든요. 그럼 분모는 오메가, 분자는 마이너스 오메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까 네 번째 식에 보면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은 같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오메가 분의 1은 뭐랑 같아요? 오메가 제곱이나 오메가 바랑 같아요. 그럼 저 식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로 바꾸거나. 그럼 얘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여기서는 아까 이거 얘네 둘 남기고 얘를 넘긴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것저것 많이 잘 기억해 두면 이럴 때 저럴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공식들은 자주 보고 자주 익히셔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곱은 마이너스 1 얘를 보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혹은 오메가 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떠올리고 이걸 이항했을 때 이게 인수분해하게 되면 뒤에 2차식이 뭐가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나와요. 그래서 오메가 그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1, 둘 다 1.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도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이런 식으로.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넘어가면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항 이항하면. 곱인 거고 이건 했던 거고. 이런 거나 좀 해볼까요? 39번, 40번 정도. 자, 다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 식을 풀고 있는 겁니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는 딸려서 나와야 되는 식들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물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 필요하면 기억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세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생략했는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메가를 저기다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이므로 두 근 해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이렇게 돼요. 네 번째 오메가 제곱과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같은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저 문제를 푸는 건데 오메가 5제곱 고차식이죠. 오메가의 고차식이면 당연히 얘를 먼저 일단 1차적으로 얘를 써먹어야 돼요. 그럼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제곱을 더 곱한 거고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하나 더 곱한 거고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게 얼마냐 물어봤는데 여기 있는 항들을 우변으로 그대로 옮기면 아니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촉이 나와요. 얘는 0이 돼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차피 우변 0은 곱 하나 많아 0이니까. 4번식은 여기 있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금방 답이 나와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랑 같다. 이렇게 약분.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네. 아니면 뭐 혹시 이게 생각이 안 났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이거 EN의 세세 관계가. 그럼 분모에 오메가를 곱해요. 그럼 분모는 오메가 세제곱이 되죠. 분자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돼요. 근데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대표 유형. 다음을 만족하는 허근을 오메가를 할 때 다음 중 맞는 걸 고르시오. 아는 걸 쭉 써봅시다.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은 서로 같은 값이다. 이렇게. 이걸 보고 1번 맞는 답이다. 2번 맞는 답이다. 3번 맞다. 4번 맞다. 5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5번은 왜 틀렸을까를 보는 거죠. 5번은 왜 틀렸을까? 5번 왜 틀렸을까요? 이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곱셈 공식을 써도 돼요. 첫 번째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얘를 제곱해요.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여기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지? 얘를 계산하겠다는 얘기는 얘를 계산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었고 요거 두 개를 짝으로 묶어요.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여기 있었죠. 1이라고. 플러스 2. 넘어가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1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더 쉽게. 풀이는 항상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양변에 이게 만약 참이라면 좌우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양변에 양변에 오메가를 곱해봐요. 그럼 여기 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 왜 오메가를 곱합니까? 이거 만들면 계산이 편해지니까. 그럼 여기도 오메가를 곱하면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얘는 오메가 이렇게 되죠. 얘는 얼마인가요? 1이에요. 1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근데 1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가 바가 두 번 곱해진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얼마예요? 1이죠. 1 플러스 오메가 바는 오메가냐라고 물어봤죠.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안 맞냐면 얘를 1로 넘겨보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1 이렇게 되거든. 근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인데 오메가 이것도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다가 오메가를 곱해보세요. 그럼 얘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얘는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얘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오메가 플러스 1은 오메가 제곱인데 얘 오메가 제곱만 남기고 넘기면 이렇게 돼야 되죠. 부가 안 맞아요. 이게 0이 아닌 이상은 얘랑 같을 리가 없죠. 다 반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근데 봐봐. 이걸 아까 말했는데 이걸 이렇게 풀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곱셈공식 쓰든지 아니면 양변에 오메가를 곱해 쓰든지. 그럼 시간이 좀 꽤 걸려요. 꽤. 근데 만약 얘를 안다면이죠. 만약 얘를 안다면 저렇게 풀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무슨 말이 돼요? 만약 얘를 안다면 곱셈공식이나 이렇게 뭐 곱하는 거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며 했을 때 오메가 제곱이 얘랑 같잖아요. 오메가 바랑. 그럼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1. 근데 우리가 배운 식 중에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고 오메가 대입해서 얘가 참이 된다는 뜻은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이것도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이 합친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답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짜투리 공식을 알아두면 은근히 쓰임새가 많아요. 자주 안 쓰이긴 하지만. 자,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은 중2 때 배워요. 연립 2차 방정식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1차와 2차를 연립해도 어쨌든 최고차이 2차이기 때문에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불러요. 아니면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꼴은 두 가지지만 풀이는 다 이걸로 풉니다. 얘도 어떤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모양이 보이도록 변환해야 돼요. 근데 이 조작이 보통 뭐가 쓰이냐면 인수분해가 쓰여요. 두 2차 방정식 중에 예를 들어 하나가 이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럼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게 1차식과 1차식의 고배 형태로 쪼개지죠. 그러면 여기는 1차 하나랑 밑에는 2차 하나를 연립하고 또 나머지 1차 하나랑 또 밑에는 2차 방식 연립해서 두 개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얘가 기준이에요.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형태.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연립 2차 방식은 크게 두 종류.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것, 그 다음에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것.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케이스는 쉬워요, 사실. 엄청 쉽습니다. 위에는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해요. 예전 나온 것처럼. 얘를 x로 정리해. 그럼 마이너스 y에 넘어가면서 x는 y 플러스 1이 되죠. 이걸 밑에 있는 식 y자리 대신에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는 y가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x가 y 플러스 1이 들어가면서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를 풀어서 정리하다 보면 여기 2y 제곱 플러스 2y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24가 돼서 걔를 2로 나누면 딱 이렇게 나와요. 이걸 y에 대해서는 인수분해를 시도하겠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y값이 두 개 나오죠. 이게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4, 이게 0이 되는 값 3, 이렇게 두 개 나와요. 근데 만약 y가 마이너스 4라면이죠. 그때 x는 이 조건이지 않았나요? y값에 1을 더하는 게 x값이다. 그래서 y가 만약 마이너스 4라면 x값은 거기다가 1을 더한 값 마이너스 3이 답이다. 만약 y값이 3이라면 그때 y값은 y다 1 더하기 x니까 그때 x값은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두 쌍이에요. 두 쌍. 요렇게 x-3, y-4가 한 쌍의 해가 되는 거고 나머지 x4, y3이 또 다른 한 쌍의 해가 되고 이걸 줄여서 보통 우리가 순서쌍으로 이렇게 쓰긴 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또는 4, 3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1차와 2차를 연립하면 일반적으로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두 쌍의 해가 나와요. 얘처럼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이에요. 어떨 때는 두 쌍이 아니고 한 쌍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심한 건 답이 없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두 쌍이가 나온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케이스. 근데 아까 질문할 때, 선생님 꼭 이걸 x로 정리해야 됩니까? 이거 y로 정리하면 안 되는 겁니까? y는 x-1.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달라지나요? 답이 똑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인간. 자, 이제 2차와 2차를 연립하는데, 연립 방정식인데, 위도 2차 방식, 아래도 2차 방식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둘 다 안 주는 케이스가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언니 배울 때는 이거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해를 구했었는데 지금은 그 교과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안 배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2차와 2차가 연립될 때는 인수분해 되는 것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만 준다.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냥 하나를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를. 근데 밑에 거는 안 되죠. 인수분해가. 왜냐면 x제곱 얘는 마이너스 5y 6 인수분해 안 돼요. 항이 3개인데 보통 인수분해 되려면 이게 x로 바뀌었어야 해가 인수분해 되는데 이게 y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는 거예요. 위쪽 거 인수분해 시도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더라는 얘기죠. 밑에 게. 그럼 위쪽에 가로가 위쪽에 있는 2차 방식이 0 되는 관계는 x 플러스 2y가 0 되는 관계 다음 x 마이너스 y가 0 되는 관계 달리 말하면 이 관계라는 뜻이에요. x하고 y가 이렇게 두 개의 관계를 맺을 때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이건 또는이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 만약 x가 마이너스 2y랑 같은 관계라면 그렇게 돼요. x가 마이너스 2y랑 같은 관계면서 저 2차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해를 구하는 경우 그게 아니면 x하고 y가 이 관계가 아니고 이 관계 x하고 y가 서로 같으면서 이 2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시 아까 본 것처럼 1차와 2차의 연립이에요. 그럼 1차와 2차 연립할 때는 1차를 2차에 대입하라고 배웠거든. 작은 차수를 큰 차수에 대입해서 풉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해요. 그럼 얘는 4y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5y가 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얘를 x는 y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얘는 y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해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도 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각각 인수분해 해보니까 여기서 해는 이렇게 y값이 마이너스 4분의 3과 y값이 2가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직접 이건 뭐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4분의 3과 y가 2가 나오면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4분의 3과 y가 2가 나오면 이 관계는 얘를 정리해서 나온 거거든요. 요거를 풀면 요걸 대입해서 풀면 여기서 해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다음에 2 이렇게 나왔는데 y값이 나왔으니까 짝이 되는 x값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미지수를 만족하는 모든 값을 구하는 거니까 y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x, y를 모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y값 찾으면 이 y값을 다시 이렇게 위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y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2분의 3 이런 답이 나온다는 뜻이고
y가 만약 2라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그때 x는 마이너스 4 이런 해가 쌍으로 이렇게 두 쌍, 이렇게 두 쌍. 1차와 2차 연립하면 두 쌍해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x 대신에 y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면 요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때 풀면 y 값이 마이너스 1과 6이 나온다. 그럼 y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 관계에서 풀었으니까 y가 마이너스 1이면 x도 똑같이 마이너스 1. y가 6이면 x도 똑같이 6이 되는 이렇게 두 쌍의 해. 총 그래서 네 쌍의 해가 나타난다. 어떻게 이해가 좀 돼요? 이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해는 했으나 이런 거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제 보면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는데 이제 연립방정식 풀려면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위는 1차고 아래는 2차예요. 1차랑 2차를 연립할 때는 1차를 2차에 대입합니다. 그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야 좀 깔끔하니까 이거를 뭐 상관없어요. 밑에를 보고 내가 대입했을 때 식이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위주로 대입하는 게 좋아요. 그럼 막 밑에 x가 너무 많아. 그럼 x로 정리하면 x가 너무 많은 쪽에다 대입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때는 y로 정리하는 게 유리한 거고. 근데 얘는 둘 다 2차인데다가 뭐 둘 다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아무거나 정리해도 뭐 크게 상관없어 보여요. 근데 x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와 여기다 여기다 변환해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지니까 이 식을 x로 정리합시다. x는 y-2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그러면 y-2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8이 돼요. 이 방정식을 풀란 얘기예요. 그럼 분배하면 여기 y제곱 빼기 y제곱 없어지죠? 그럼 여기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4y가 남고 플러스 4가 남고 y제곱은 지워지고 8 이렇게 돼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 그러면 y-1을 집어넣으면 그때 x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 xy 관계를 나타냈던 이 식. 저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3. 그럼 해가 이번에는 한 쌍이 나오네? 그럼 두 쌍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는 일반적이지 않죠. 이유는 y제곱이 지워져서 2차 방정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 쌍이 답이 나와요. 이게 2차가 안 지워졌으면 여기서 y값 2개 나왔겠죠. 그 두 개를 대입하면 x값도 2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두 쌍이가 나오는데 이 케이스는 공교롭게도 y제곱 지워지면서 y값이 하나만 남았던 케이스인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건 똑같은 거죠. 그렇지?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 할 수 있겠나요? 해드릴까요? 한 번만 더? 아, 해본다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어?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 네가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왜? 아, 해달라고? 아니요. 뭐야? 아니. 아, 정확히 말을 해. 해줘야 말아요. 안 해줘도 돼요. 진짜? 응. 표정 이상한데, 지금? 믿음이 안 가, 표정이. 자, 이번에는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것 중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아무래도 뭐 제일 밑에 거 아닐까 싶어요. 밑에 걸 해드릴게요. 자,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모양을 봐야 되는데 얘는 2차, 위도 2차, 아래도 2차. 둘 다 2차 방정식. 근데 밑에 거는 인수분해 안 됩니다. 얘는 x제곱, 얘는 y제곱. 이건 상수. 이거 어떻게 해도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는 식은 위식이에요. 그 위식을 인수분해해요. 그래서 여기 2x, 여기 x, 여기 y, 여기 y. 근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둘 다 마이너스인 케이스죠.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y,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xy. 답이 가운데 딱 맞죠? 그럼 인수분해 잘 된 거니까 묶으면 돼요. 2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식이거든, 위식이. 그리고 밑에 있는 식과 이게 연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립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풀이를 두 개로 나누어서 풀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나눠 푸냐면 윗거 0 만드는 xy 관계가 얘가 0이 되면서 라는 뜻은 y는 2x랑 같으면서 아래 있는 식을
동시에 참으로 만드는 xy 쌍도 있겠죠. 근데 위식이 0 되는 게 꼭 이 관계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지. y랑 2x가 같습니다. 이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관계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x-y가 0인 거니까 x가 y랑 같습니다. 이 x하고 y가 같으면서 밑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누어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풀고는 이게 두 개를 나누어 써놓고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1차와 2차 연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배운 대로 그냥 대입하는 거죠. y자리 대신에 2x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 3x제곱, 2x를 제곱하는 거죠. 4x제곱이에요. 그럼 7x제곱이 28이 되고 x제곱은 4가 되며 따라서 x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상은 x가 2이면 그때 y값은 2배거든요. x의 2배. 그러면 4라고 이렇게 한 쌍이 나오고 그게 아니면 x가 만약 마이너스 2라면 y는 거기에 2배, 마이너스 4라는 해가 나올 수 있다. 인 거고 이번에 밑에서는 x하고 y가 서로 같으니까 이거 다 대입을 해요. x자리 대신에 그러니까 y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한다고 칩시다. 그럼 3x제곱에 x제곱 더하면 4x제곱이고 걔가 28이에요. 그럼 x제곱은 7이 되죠. 따라서 x는 7의 제곱해 7이 되는 숫자 7의 제곱근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두 개네요. 근데 이번에는 이 관계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 연립방식 풀어서 나온 해는 x값은 y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x가 루트 7이면 관계식상 y도 루트 7이 돼야 되고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7이면 그때 y도 마이너스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해서 총 4쌍. 이거 2쌍, 이거 2쌍. 총 4쌍의 애를 각각 여기 있는 식에 대입하면 연립방정식 해라는 뜻은 저 4쌍의 애를 x2, y4, x-2, y-4, x 루트 7, y 루트 7, x 마이너스 루트 7, y 마이너스 루트 7을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 위아래 둘 다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으면 네, 보통은 한 위에 둘 중에 나와 있는 2차식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서 1차식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그 1차 하나와 2차 하나 또 쪼개는 1차 하나와 또 2차 하나 이렇게 연립해서 두 번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13번 같은 경우는 13번이랑 14번은 같은 유형인데 얘네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어쨌든 문제를 보면 이거 몇 차와 몇 차 연립이냐면 1차와 2차 연립이에요. 위권은 1차죠? 아래는 2차입니다. 차수를 정의할 때는 문자가 곱해지는 횟수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두 번 곱해졌어요. 그래서 2차예요.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 대입해.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y는 2차 방식을 풀어요. 그럼 y값 두 개 나오잖아? 그 y값 두 개를 x값 두 개 나올 거잖아? 그럼 x값 두 개 나온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y값 구하면 두 쌍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할 것 같으면 아까 배운 대로 그냥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형태로 풀면 되는데 밑에 있는 걸 보면 이제 좀 머리가 아파요. 밑에 있는 걸 보면 위에 있는 것도 xy에 대한 2차식이죠. 아래도 2차식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야 되죠. 근데 위도 인수분해 안 되고 아래도 인수분해 안 돼요.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는 건 교과에서 빠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빠졌는데 이 케이스만 남아있어요. 저게 뭐냐면 합곱에 대한 개념. 합곱에 대한 개념의 식은 둘 다 인수분해 안 돼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 혹은 2차 방정식의 작성 이런 개념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 보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꼴은 아직도 교과 과정에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풀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아까 푸는 방식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고 합곱으로 푸는 방식을 설명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합곱으로.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설명 이렇게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좀 쉽죠?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는. 그는 금방 구할 수 있죠. x는 1 또는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근데 얘가 흔히 말하는 알파 값이에요. 얘를 그냥 베타라고 합시다. 두 근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지. 혹시 우리가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다 보니까 두 근을 합치면 4인 걸 알고 있고 두 근을 곱하면 3인 걸 알고 있죠. 맞니? 그럼 알파, 베타가 두 근이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한다면 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식,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의 그 문자를 만약 내가 x라고 정의한다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배운 대로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두 근의 곱이 상수로는 이런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해봐. 왜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꼭 그 문자가 x여야 될 이유는 없죠.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그 해를 내가 알파, 베타로 정의했을 뿐이지 꼭 그 방정식이 x일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이걸 x로 보지 말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봐요. 이건 t에 대한 2차 방식이잖아. 그럼 t 값이 나와. x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t 값이 나와 이렇게. 근데 t 값 하나를 알파, t 값 하나를 베타 이렇게 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갔대? 이게 x가 아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여기 x만 뭐로 바뀌는 거예요? t로 바뀌고 똑같은 거야.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합. 알파, 베타. 곱. 합과 곱을 아는 상태에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미안합니다. 중간에 또 말이 끊어져서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합이 4이고 곱이 3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 그 문자는 내가 임의로 아무나 정하면 돼요. x면 x에 대한 2차 방식, t면 t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합과 곱은 각각 이렇게 부호 반대로 여기 상수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얘를 보세요. 얘를 여기는 x, y를 마치 뭐랑 비슷하게 보냐면 알파, 베타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예 헷갈리면 바꿔놔도 괜찮아. x를 알파, y를 베타라고 둡시다. 그럼 x를 알파, y를 베타라고 두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놓고 좀 전에 한 것처럼 하면 돼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혹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t 값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둔 거예요. 근데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t-2, t-5는 0이 되죠. 따라서 t값 하나를 2로 둬요. 그럼 나머지 t값 하나는 5가 될 텐데 이 t 두 개 중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t, 앞에 있는 t를 알파로 두고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t는 베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t를 베타로 두게 되면 뒤에 있는 t가 알파 값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아까 혹시나 헷갈릴까봐 xy를 바꿔놨는데 알파, 베타는 xy 값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줬다는 이렇게 써줬다는 얘기는 이 답은 x가 2일 때 y가 5가 되고 혹은 그게 아니면 x가 5일 때 y가 2가 되는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네. 이제는 굳이 알파, 베타를 바꾸지 않아도 뭐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야. 이 자체를 이게 두 근의 합이구나. 그럼 우리가 너무 x값을 문자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면 x에 대한 2차 방식 x값이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까 봐 알파, 베타 얘기를 들었지. 얘는 여기서는 그냥 어떤 2차 방식의 두 근인 거예요. 얘는 어떤 2차 방식의 두 근의 곱을 계산한 거고. 그래서 x, y를 근으로 갖는 어떤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한다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은 0이 되고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t값이 2 또는 5가 나오는데 이 t값 하나 중에 t값 두 개 중에 하나가
2면 나머지 하나는 5가 될 거고 순서 바꿔서 하나가 5면 나머지 하나는 2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해예요. 알파가 2고 베타가 5인 거랑 알파가 5가 베타랑 2랑 건 다른 거니까 이렇게 두 쌍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지금처럼 풀지 않아도 풀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전에 풀었던 풀이법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풀이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풉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곱은 나왔잖아. 두근의 곱이 나왔는데 두근의 합이 안 나왔죠. 제곱이 합이 나왔지 합은 안 나왔잖아. 저거를 이제 곱셈을 변형하는 거예요. 합이 나오도록.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하면 얘랑 같아지죠. 곱셈 공식상. 이게 13이에요. 근데 아까 x, y가 얼마인지 알죠? 이게 6이에요. 그럼 2, 6, 12.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x 플러스 y의 값 제곱은 얼마? 25가 돼요. 따라서 x 플러스 y 값은 두 개예요. 플러스 5이거나 마이너스 5이거나. 그럼 두 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5일 때 x, y가 6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저 관계를 풀어봤더니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이면서 x, y가 6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얘부터 풀어봅시다. 얘는. 좀 전에 배운 대로 해보면 합곱이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럼 이 x,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반응식을 t로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되네? 맞나요? 두근의 합, 부호 반대 x. 두 반대 t, 두근의 곱 상수항. 그럼 얘는 이렇게. 그러면 가벼운 인쇄분이거든요. t-2, t-3. 이 t 값은 그럼 이 t 값 두 개 중에 하나는 x, 하나는 y죠. 그럼 x는 2로 보면 y는 저절로 나머지 값 3이 되고 아니면 x를 3으로 보면 그때 y 값은 2가 되고 부호만 다리 똑같지 않을까요? 얘는 t 값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그때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총 4쌍해가 나타납니다.